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선생님들이 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보면 교수 학습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몇 대학이 있거든요. 다 있지는 않지만 그거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교수 학습 개발입니다. 교수 학습 개발은요, 교수가 와가지고 이 카메라를 놓고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 내가 지금 학생을 지도하는데 내가 어떤 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피드백하는 곳입니다. 근데 교수가 올까요 안 올까요? 교수가 안 와요. 교수 학습 개발을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교수들이 안 온다니까요. 와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더 잘 지도하겠다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안 온다.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교수 학습 개발을 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문화센터식으로 배우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 수업 시간에 뭐 좀 잘해주셨으면? 자, 뭡니까? 맞춰보세요. 뭘까요? 그렇죠. 집중 좀 잘했으면 역시 선생님들 하나요? 또 뭐 적으로 학습을 해줬으면? 학생이니까 예, 자기주도적으로 했으면 이거 말하고요.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 주었어요. 예? 믿고 잘 따라 주었으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뭐 해줬으면 예, 질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 질문합니다 안 합니까? 질문하면 더럽게 안 합니다.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또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더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학생이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이 있겠죠. 보겠습니다. 수업을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오늘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 재미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네. 자, 수업 내용을 좀 더 이해 쉽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좀 주면 안 되나? 그 다음에 성적이 낮아도 나의 재능을 뭡니까? 인정해주면 안 되나? 제가 어떤 학교를 더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방송이에요. 실제 저한테 면접을 보면서 이제 고3이 왔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어느 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 하니까 추천서는 학생이 선생님 믿고 써주는 거지 않습니까? 걔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근데 선생님 네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 학교에 지원해도 안 된다.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농담이 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손에 잠을 쓰자. 그게 고3 애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담이 진담이. 그러면서 그 사내 아이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제 앞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랬지 않습니까? 그 친구한테 야 우리 그 학교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면접 잘 봐가지고 내신이 좀 안 좋았어요. 붙어보자. 어떻게 면접에서 정말 붙어버렸어요. 그 꽤 괜찮은 대학교를요. 그것도 난리 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뭐 했냐,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손에 장지실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또 다른 학생이 얘기다. 선생님 칠판에 수학문을 막 풀고 나서 쉬는 시간이었어요. 나가고 나서 칠판을 자기가 지웠어요. 그럼 딱 지우면 칠판 누가 지웠어? 깨끗하게 지웠네? 이 소리는 못할 망정. 딱 지우면 누가 지웠어? 그랬더니 앞에 그죠? 얘가 저 뒤에 앉았는데 저 뒤에서 손을 거두니까 그 학교가 공부 잘하는 순서로 앉아있는 거거든요. 반이. 그래서 저 뒤에 앉았어요. 어쩔 수 없이 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웠다니까 뭐랄 줄 아세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글을 칠판 닦을 시간에 영어 단어 수학 문제 더 풀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서론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자극을 주고 싶어서 한 말이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좀 소통,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뭡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뭐 했으면 좋겠다? 뭡니까? 차별대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적 낳고 사람 낳습니까? 사람 낳고 성적 낳습니까? 사람 낳고 성적 낳는 겁니다. 맞죠? 현대 시간에도 공부 못하면 사람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 사회에 나가서 돈 많이 못 벌고 출세 못하면 그것이 됩니까? 아니죠? 다 대우받고 살아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바라는 점입니다. 학부모 계시죠? 자, 학교에 맡겼으면 뭡니까? 맡겼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애는 맡겼는데 상담 안 오지도 않고 학부모 교육합니다 오지도 않고 뭐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도 안 주고 애는 정말 날 힘들게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니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본 수행을 가르치고 보내주셨으면 자녀의 특기 적성을 알고 뭡니까?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자, 성적 보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교 선생님도 원하는 바입니다. 성적으로 형제 시간에 차별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공통되죠, 인물로. 자, 이번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뭐랄까요? 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살려주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학생들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또래 친구들과 차별대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함부로 욕하거나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역시 똑같습니다. 또 뭡니까?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분이었으면 좋겠다. 자, 옆집 아이씨가 우리 아이를 때린 거 하고요.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 거 하고, 물론 선생님이 가르침을 위해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있습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넘어서는, 그죠? 오바해서 자기의 정말 진짜 애가 미워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교사부터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대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 제가 제시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대안,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학부모를 어떻게 부모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따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대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으로 자,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식 전달보다는 자녀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어떻게 만들까요? 학원 보내서 될 일이 아니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읽어보십시오. 지식 중심에서 실천 중심, 암기 중심에서 자기 중심, 그렇죠. 성적 중심에서 적성 중심, 1등 중심에서 특기, 예. 결국은 1등은 하나의 기준을 세우니까 1등이죠. 맞죠? 하나의 기준을 세우니까 1등이지 사실 1등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1등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성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학원을 5개 다니고요. 어떤 아이는 과외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주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자기 주도한 애가 평균이 80 나왔습니다. 과외 온갖 것 다 해가 90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80점짜리가 더 훨씬 칭찬받을 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결과만 딱 놓고 보면 걔는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안, 바로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제안합니다. 하브루타가 뭡니까? 유대인의
학습 교육 방식입니다. 교육 방식인데요. 암기식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해요? 토론식 수업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만 듣는 경우하고요, 직접 그 내용을 자기가 남에게 설명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속도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ያን 롤링이나 마크 제이콥스, 누굽니까 이 사람? 디자이너죠. 의상 디자이너. 자기 이름을 걸고 시계도 나오고 의상도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이 세계를 주름 잡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쵸? 이 뭡니까? 뭐죠? 이혼하고 아이도 있으면서, 맞죠? 해리포터 책을 써서 오늘 몇 줄을 본 사람입니다. 자, 학습 보십시오. 강의 듣는 거 5% 이해하고요. 읽기 10%, 시청각 20%, 시범 강의 30%, 집단 토익 50%, 실제 해보는 거 75%입니다. 서로 설명하는 거, 서로 마주보고 서로 설명하는 거 하부타 90%예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학교 인원수가 더 줄여야 됩니다. 지금 교사들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교사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학교 인원을 최소 단위로 줄여야 됩니다. 몇 명 단위냐? 10명 단위로 줄여야 됩니다. 10명 단위로 줄이면 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 반에 몇 명인가? 지금 저는 반은 20명이지 25명이죠. 그 반을 10명 반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교사들 많이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의 해결책, 그래서 주입식을 이렇게 토론식 수업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주입식 보세요. 다 지리삽니다. 다 주무세요. 학교가 여인수익이에요. 여인수익이요. 잡니다. 자요. 자, 이렇게 토론식 이렇게 하면요,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요? 다 보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경쟁을 좀 어떻게 합니까? 1등 지상주의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가 되는 그 한 명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전부 덜룰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대학 못 가면 인간도 아니래 하면서 자정세세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맞죠? 대학을 가도 지방대학 가면 지방대학 깍지가 붙어 다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솔직하게 제가 인생을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남들과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 자신과의 경쟁인 것 같아요. 어떤 경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에요. 저희 강의 준비를 하면서 사실 밤을 좀 많이 샜거든요. 강의가 지금 3개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요청 자료가 3개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밤을 좀 많이 샜어요. 그 중요한 건 하면서도 내가 실력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밤을 새지만 결국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발전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뛰면 분명히 한 명만 1등이겠지만 저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면 전부 1등입니다. 그 분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숨은 끼와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부각시켜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국어, 영어, 수학 못해도요, 음악 잘하면, 야, 니 음악 참 잘하잖아. 계속 만날 때마다 니 음악 잘하잖아. 이래 줘보세요. 야, 니 실험 잘하잖아. 니 실험 잘하잖아. 이래 줘보세요. 애가 기가 살아요. 근데 그런 소리 딱 한번 체육 시간 실험 한번 할 때 그때 딱 한번, 맞죠? 음악 시간 노래 한번 부를 때 그때 딱 한번. 나머지는 국영수 위주로 하니까 언제 그 친구를 듣습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적성과 특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점 위주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단점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단점 위주의 교육이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 못하는 과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학이지 않습니까? 영어가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수학 학원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학을 실제 이 사회 전목에서 쓸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일까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 수학을 못 풀면 열등감이 쌓이고 그걸 내가 못 풀어서 내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그렇게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자존감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학교에서 인정받아도 되는데 한글로. 그래서 단점 위주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장점 위주의 교육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하는 거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45, 50, 수학 45 해도요. 수학 체육이 100점이다. 체육 많이 하면 돼. 맞죠? 네. 그거 음악 100점이다. 음악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요. 이 음악 좀 오늘 음악 한 6시간 해라. 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그래서 모든 끼와 재능, 그죠? 자기가 원하는 끼와 재능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경쟁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 구멍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저 상대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좁은 문을 계속 만들게 된다. 서로 상호 협력,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뛰어놀아야 돼요. 감수성이 풍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수성을 통해서 뭡니까? 예? 이런 감수성을 통해서 이타심이 생기거든요. 아, 생명은 소중한 거고 남을 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가 감수성이 좀 있는 이유는요. 저는 어릴 때 집에 동물이 많았어요. 일단 돼지, 소, 닭, 또 뭡니까? 고양이, 쥐도 제가 쥐도 키웠고요. 또 거위도 있어요. 거위. 예, 정말 조금만 움직이면 다 동물이에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동물 하나 키우려도 눈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 곳에 가서 애들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감성도 올라가고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지옥입니다. 지옥. 입시 교육 때문에 아예 공부 자체가 그냥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수능 치고 나면 올해도 아마 분명할 겁니다. 또 치고 나면 또 몇 명 죽습니다.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 못하는 애 죽는 건 아니거든. 공부 또 잘하는 애 죽어요 또.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 서울대학 못 들어가고 연세대 못 들어가고 이런 애도 또 죽어요. 그렇게도 않습니다. 재미없는 공부를 매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미있는 공부를 좀 하면 안 됩니까? 네? 수능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좀 재미있는 공부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거 정답은 진짜 모를까요? 다 한다는 거죠. 다 하는데 왜 안 해줄까? 배워도 써먹지도 못하는 교육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답이 없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정답이 없는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그것도 어느 정도 평가가 되면서 이것도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학교를 만드는 대안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봐줍니다. 지금까지 해도 괜찮겠습니다. 체험학습 위주로 좀 많이 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확실히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교양 과목을 만듭니다. 뭐하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교양 과목으로. 네가 듣고 싶으면 듣고 선배를 내라. 그럼 나머지요. 네가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필수로 해서 필수 과목을 정해서 네가 선택해서 배워라. 이러면 학교가 지금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바입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부모 자격증을 만들자. 두 번째가요, 하브라타식 공부 방법을 토론식 수업을 하자. 진도 많이 빼는데 끝도배 하지 말고요. 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쏟고요. 세 번째 뭐냐면 특기적성. 이 특기적성을 살려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내용의 교육판을 개설하자. 선생님이 적으면 외부의 선생님 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토론식, 하브라타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자 배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재밌어 보이십니까? 자, 말 잘합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주입식이 아니라, 그죠? 주입식이 아니라, 뭡니까? 선생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오늘 내가 발표한단 말이야.
이걸 내가 학생들 앞에서 잘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분야 특기 살려줘야 됩니다. 잘하는 거를.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도 어떻게 해요? 일제고사를 치지 말고, 그죠? 일제고사를 없애고 개별 학교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시험 치면 됩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쵸? 네. 아직도 일제고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외 인성교육 리더십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7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오늘 이 중에서 딱 간단하게 정직 리더십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정직 하셔야 됩니다. 정직. 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인성교육에서의 정직. 자, 사실 우리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잘 지키는 부분에서 100%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 정식이 꽃이 피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어른 되어서 바꾸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건 어릴 때부터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직은 윤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뭘 사다가 보니까요, 시장 바구니 안에 자그마한 게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딱 있는 게 있었어요. 솔직한 말로 웬행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횡재하고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그 기색을 내가 딱 보이다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몇천 원짜리 들고 있다가 이걸 하는 걸 이 애들이 보면서 이걸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가서 다시 계산하고 와라. 그랬더니 아들딸이 그거 계산하고 왔는데 왜 또 가서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했냐면 이거 얼마짜리 되지도 않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더 돈벌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가서 계산하고 오자. 그래서 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경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때 제가 진짜 아이들이 없었으면 그냥 와서 치는 거거든요. 진짜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뭘로 보거든요. 아, 이런 거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교통법규 신호등에 차가 없으면 사실 그걸 안 지킬 경우가 대부분 태반입니다. 근데 어쩌도 그 학교 앞에 새벽에 아침 일찍 나올 때는 깜빡깜빡 빨간불이 있는데도 지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오면서 차가 없는데 지나오긴 오는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차가 아무도 안 다니는데 계속 이렇게 서가 있자니 이거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이거 안 지키자니 계속 내 양심이 찔리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여기에 지나가는 것을 습관화들이면 안 되겠다. 정말요? 학교 앞인데 아침 9시에 8시 반쯤 사이에 아예 제일 많이 등교하지 않습니까? 7시 여기서 8시 반 사이 많이 등교하거든요. 그 사이에 그 앞을 신호를 안 지키고 이렇게 지나가는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요, 그 아파트 많은 세대들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감식한 데가 없거든요. 그게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처럼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신호등에 한 사람이라도 대기하고 있거나 대기하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지킨다. 근데 새벽에 아침에 그죠? 저녁에 아무도 없는데 진짜 차 하나도 없다. 그 차를 도로 넓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지나간다. 이 생각을 하고 기준을 만드니까요. 그나마 지켜주더라니까요. 그게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자,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야. 그걸 못 지키면 약속을 안 하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윤리지수, 우리나라 안 받았네요. 윤리지수, 그죠? 대한민국 OECD 9에 37입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패지수, 이게 높은 게 좋은, 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부패지수가 이게 투명지수이기 때문에 이 높게 나와야 부패지수가 낮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자, 정직과 관련 명언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쉽게 속죠. 엄마의
아이들이 어릴 때 책이 없을 때 엄마 아빠의 지갑에 1,000원, 2,000원 빼갈 수 있어요. 엄마 모르거든요. 아빠 모르거든요. 근데 누가 알아요? 본인은 알죠. 본인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압니다. 의식을 못할 뿐이지. 그게 나중에 직장에 나와서 직장의 물건을 함부로 퍽 들고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기로 했으면 하자. 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맞는데 이걸 누가 할 건가? 누가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 유튜브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내가 먼저, 나 한 사람도 먼저 하면 이 대한민국이 더 인성이 바른 사회로 거듭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지 내가 한 사람 바뀐다고 이게 사회가 바뀌나? 이런 생각을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 범죄인이 되지 말자. 첫 번째 정신적 범죄가 뭡니까? 모르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요, 아는데 가르치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 끝으로 정말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말 중요하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더 많이 예산 투자를 안 하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지를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인성교육을 중요성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면 이 사회가 훨씬 더 밝은 사회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6시간까지 강의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